안녕하세요. 환상감자입니다. 지난주 미국 주식에 많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8월 5일 블랙 먼데이가 연출되었습니다. 이유는 경기 침체 우려였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7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과 비교해 11만 4천 명이 늘었다고 발표했는데 전망치인 17만 5천 명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7월 실업률도 4.3%로 6월보다 0.2%포인트 올라 전문가 전망치 4.1%로 웃돌아서 골디락스를 지나 경기 침체로 진입한 거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었죠. 거기다 엔캐리 청산까지 이슈가 있었고요. 정리하면 고용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늘어난다. 근데 AI에 투자한 기업들의 실적은 들쭉날쭉하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시중에 풀린 돈들이 줄어든다. 경기 침체 기운을 느낀 거였고 이런 압박으로 나스닥은 3.43% 폭락, 8월 1일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7.6%까지 하락했습니다. 지금이야 그 문제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초반엔 왜 떨어지는지 몰랐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강한 변동성이 올지 누가 알았을까요? 1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엔캐리로 검색해봤습니다. 어떤 곳에서 이 폭락을 예상한 곳이 있었나 하고요. 그나마 3월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5개월 전이죠. 3월 19일에서 24일 일본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서 잠깐 엔캐리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락 2주 전엔 반대 기사가 나왔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쓰나미 선결 조건이 많이 남았다. 이미 일본 금리를 올릴 거라고 했고 올려도 여지껏 문제가 없었으니 앞으로도 문제 없겠네 라는 거죠. 3월 19일에 금리 인상을 발표했는데 S&P와 나스닥 지수는 어땠을까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8월 달에 발작을 일으키기 전엔 누구도 엔캐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예측하는 건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도 전문가들은 예측하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목격했습니다. 하락 예측을 해도 시기가 내일일지 일주일 뒤일지 한 달 혹은 1년 뒤일지는 모르고요. 그래서 예측 아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일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하락 이후에 내 액션을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가진 경험 내에서 대응 방법 몇 가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이야 이미 조정장이 지나갔지만 대응 방법 하나라도 얻어가시면 다음 조정이 올 때 지금보다는 좋은 무기를 들고 더 손쉽게 대응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하락장이 올 때 만약에 내가 가진 현금이 아무것도 없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일주일 동안의 변동성을 살펴보세요. 마소, 애플, 엔비디아를 보면 고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변동성만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성 높기로 유명한 테슬라도 겨우 마이너스 3.69%의 하락만 있었을 뿐이고요. 일주일 말고 더 넓은 시야로 보면 올라가는 와중에 조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왕좌왕 패닉에 빠질 필요가 없었죠. CNBC 방송에 따르면 올해 S&P 500 기업의 75%의 2분기의 성적표를 공개했고 78%가 긍정적인 실적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5년 평균 77%보다 높았고요. 더 넓은 시계열로 봤을 때는 상승장이었습니다. 대응할 수 없었다면 앱 지우고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락이다, 폭락이다 이렇게 뉴스들이 난무하고 경기 침체면 더 빠진다고 예상이 되니 스트레스를 받죠. 스트레스를 받은 대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가 매우 쉬운 상태니까요. 그래서 앱을 끄거나 지운 다음 책을 보거나 운동하는 등 나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 대응 방법입니다. 폭락이 닥쳤고 그때 내 수중에 현금이 있었다. 그렇다면 떨어질 때가 기회죠. 다만 그 당시에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폭락 중일 때는 폭락이 얼마나 오래 갈지, 얼마나 떨어질지 모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이야 모든 상황이 일단락되었으니 QQQ 기준으로 마이너스 12% 떨어졌다면 10%에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다 사면 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사후 편향적인 생각이고요. 분할 매수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5%씩 끊어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로 들어가시든지 10%로 끊어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씩 끊어서 들어가시면
보다 나은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조금만 더 대응을 일찍 할 수는 없었을까요? 엔화가 낮은 상태였고 금리 인하가 예상될 때 채권을 투자했다면 이때 해지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때도 가지고 있던 채권을 한 번에 팔고 한 번에 사는 게 아니고요. 분할 매도, 분할 매수로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대응하는 거죠. 마이너스 10%가 될 때 가지고 있는 채권 중에 30%를 팔아 QQQ나 스파이를 매수하는 방법. 마이너스 20%가 될 때 가지고 있는 채권 중 50%를 팔아 QQQ와 스파이를 매수한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야, 말로는 누가 못하냐? 그래서 저는 직접 이걸 해봤습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TQQQ가 마이너스 10%될 때마다 들어가는 플랜을 세웠고요. 채권도 일부 팔아서 QQQ와 같이 빠져있던 SCHD도 같이 매수했습니다. 다양한 준비를 했지만 TQQQ 기준 마이너스 10% 정도 빠지고 더 이상 빠지지 않더군요. 그래서 플러스 10%에서 수익화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리밸런싱도 일부 했고요. 실현 수익은 120만원 정도여서 별 볼 일 없었지만 레버리지 투자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빠르게 청산하는 게 제 스타일에 맞았고요. 이참에 채권과 커버드콜, IRP 중의 일부를 리밸런싱하는 계기가 되어 만족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한 우려는 일본이 금리 인상 더 안 하겠다고 말을 주워 담았고요. 긴급 금리 인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파월론 7월에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됐다라는 말도 일부 나왔지만 결국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하락장 준비는 평소 대응에 달려있다입니다. 이번 변동성 장세를 처음 겪으신 분들은 오장육부가 다 떨렸을 거라 짐작합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코로나 때 너무 미숙한 대응으로 폭락장을 그대로 몸으로 얻어맞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현금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는데 제 수중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그 점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코로나 때 조금 더 잘 대응했다면 그때도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아쉬웠습니다. 그 하락장을 겪어보니 종종 댓글에서 이야기하는 QQQ에 몰빵하지 왜 SCHD에 투자하고 왜 채권에 투자하냐 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럴수록 저는 이렇게 집중했습니다. 하락장에 내 플랜은 몇 개인가? 이번에 저희 대응은 운이 좋았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실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수했다면 저는 또 하나의 대비책을 배웠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확실성이 아니라 확률의 싸움입니다. 실수를 고치면 확률이 0.1%라도 올라갈 것이고요. 이렇게 제가 했었던 반응과 플랜을 이야기했었던 것은 수익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대응 방법이 평소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생존 플랜은 무엇이었고 결과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수익이나 실수도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가장 최종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